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17일차 4장 들어갑니다. 우리 앞에 벌써 5장까지 다 했습니다. 거꾸로 진도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다 보니 7장도 끝나고 6장도 끝나고 5장도 끝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다 하지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저도 하는데요.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계속 합니다. 법령도 잘 보고 계시죠? 네,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파이팅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작업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과적으로 진짜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거 꼭 믿어주세요. 우리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 1번입니다. 인사행정은 정부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데 보좌적인 기능을 수행하죠.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좌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제가 일종의 스텝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인사혁신처, 인사행정은. 자, 그리고 전략적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인사행정제도 역관주의, 1829년 미국의 잭슨 민주주의, 잭슨 대통령이 행정의 민주적 책임성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 정권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 그러면 인사교체가 전면적으로 발생한다는 걸 특징으로 가지고 있죠. 3번입니다. 미국에서는 행정의 적극성과 전문성이 증대하면서 역관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1883년 펜델턴법, 그 이후로 실적주의 등장하죠. 그래서 미국의 인사행정 초기 역관주의에서 실적주의,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영국 볼까요? 영국은 혈연이나 지연 등의 개인적인 친분, 정치성 등에 따라서 공직에 임용하는 제도, 바로 정실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실주의에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추민원 영을 수립하면서 실적주의가 확립이 되었고요. 미국의 실적주의가 직위분리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지금 영국의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역관주의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설명하자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권당의 관료가 예속되니까 관료가 가지고 있는 대응성이 높아지는 게 역관주의의 특징. 그에 비해서 실적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공직이 개방되고요.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역관주의와 실적주의 두 가지의 차이점들을 딱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직업공무원제는 제가 직업공무원제의 연역 항상 얘기하면서 절대군주 시기에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다. 대규모의 군사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관료 조직이 필요했던 절대군주 국가에서부터 발전되어 왔다. 이런 얘기 계속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직업공무원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보수가 괜찮아야 하고요. 연금 제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직업공무원제의 가장 핵심이 젊은 사람들을 평생 공직자로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트윈 포인트라고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보수와 연금 제도가 잘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대표관료제, 행정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행정국가에서 국민에 대한 대응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고요. 대표관료제의 가장 핵심은 소극적으로 대표를 뽑으면 그들이 자기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 것, 바로 적극적 대표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대표관료제가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관료제는요, 개인의 능력 자질보다는 출신 집단 계급을 중시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걸 다르게 다루죠. 수직적 형평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걸 같게 다루는 수평적 형평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류 집단에 대해서 오히려 역차별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번, 12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인사행정기구에 대한 얘기 나와 있네요. 중앙인사행정기관. 실적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인사행정기구를 별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인사행정기관 중에 비독립 단독형의 기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행정수반이 임명한 기관장에 의해서 관리되는 조직입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죠. 단독이니까 신속하고 강력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거. 지금 보시는 여기 뒤에 빈칸은 다 단독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행정수반이 임명한 기관장에 의해서 조직이 관리된다는 것, 이 독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립합의형의 인사행정기관은 위원회형입니다. 1883년부터 1978년까지 존속했었던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비독립 단독형의 인사행정기관의 사례, 미국의 인사관리처, 영국의 내각사무처, 일본의 총무성, 최근의 인사행정기구들 대부분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서 비독립 단독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 그 안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아시겠지만 행정부의 경력직 국가공무원은 다 인사혁신처로 갑니다.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진행하고요. 지방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입법부 소속의 공무원이다. 여기는 별도의 인사기구가 따로 있죠. 국회 사무처, 법원은 법원 행정처, 이런 곳에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을 한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은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죠. 뭐 지방의회의 인력들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단체장이. 그래서 이 지방정부의 인사권자의 인사를 좀 제한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인사권자의 인사권의 제약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도 중요해요. 자, 인적자원 관리는 조직 목표 달성에 있어서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전략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일단 챕터 1에 우리 인사행정의 기초에 관련된 본문들 한번 쭉 정리했고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 제도죠. 그래서 국민에 대한 대응성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합니다. 실속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죠. 그래서 인사행정을 좀 소극적이고 형식화시켰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평생 공무원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급제, 폐쇄형의 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과 양성에 좀 유리합니다. 개방형의 충원이나 전문가주의는 직위분류제의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식의 실적주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요. 개방형으로 만약에 전문가들을 충원했다. 그들은 관료 집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지금 3번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관료의 전문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기에는 대표 관료제의 전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사회적 약자를 임용하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이 좋아진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역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건 실적주의.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는 건 직업공무원제. 사실 실적주의에서도 나타나죠. 직업공무원제는 적극적인 신분보장, 실적주의는 소극적인 신분보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표 관료제적인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균형 인사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2번 정답이 되는 옳은 선지는 4번입니다. 자, 3번 갈게요.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 직업공무원제, 현대의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 확립을 필요 조건으로 하죠. 하지만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와 동일한 건 아닙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주로 계급제와 폐쇄적 임용 체계를 중시하고요.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지속성, 안정성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맞습니다. 평생 정년 보장하니까요. 이제 보통 채용할 때 젊은 친구들이 임용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직업공무원제의 그 특성을 그대로 갖추는 거기 때문에 학력과 연령을 제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2번.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벽한 직업공무원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아니라는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 17일차 벌써 3주차의 세 번째 수업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사장의 내용도 배울 것도 많고요. 정리할 거 많으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정리해요.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